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협력하여 미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나와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국이 동맹의 군수품을 유상으로 파는 대외 군사 판매 FMS와 관련해 미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등과 합을 맞춰 적극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의아한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오히려 미국과 같은 라인에 서서 한국을 압박하는 입장이었지, 한국과 함께 미국을 상대한다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미국이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이라고 일본의 회계 감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동맹들은 미국 무기 구입 시에 먼저 선불을 내는데 납품 완료 후에 대부분은 돈을 과도하게 많이 내게 되므로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정산을 하지만 미국이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적지가 않은데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653건에 1조 5천억 원가량 지연이 있었으며 그 중에 83건은 아직도 납품조차 안 되어 있고 3,816억 원에 달해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다만 동맹 관련국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 한국도 그러한 납품과 정산 지연이 있다면 FMS 제도 개선을 동참하여 미국에 항의해보자는 의미라며 협력을 촉구한다고 방위성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FMS는 사실상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고 먼저 선불로 과도하게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동 비용 등을 거론하며 매년 50억에서 80억 달러를 갈취하려는 상황에 일본도 동병상련 한국에 적극 관련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유해 이후에 다소나마 대화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 가운데 한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일본에도 손해이지만 한국에도 손해이므로 같이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로 한국 방위비를 압박해오는 상황에 일본과 당장 이런 협력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동맹국과 힘을 모아서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 수출 규제 과정에서 일본 당국의 자세는 그야말로 불통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한 등 신뢰도 안 가고 한국에는 사전에 의향을 묻지도 않고 한국과 협력해 미국을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협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지소미아처럼 자신들의 손해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느낌이 남아있어 한국이 쉽게 이 제안에 대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미국이 전세계 동맹에게 더욱더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FMS까지 존재해 선불로 무기를 팔아 넘기고 있으며 뒤에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방위비와 함께 더욱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직 중앙은행 총재들의 경고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사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전미경제학회에서다. 전미경제학회장을 맡은 제닛 옐런 전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일본형 장기 불황 세션에서 미국이 구조적인 장기 침체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구조적 장기 침체는 투자와 총수요 부족으로 저성장과 저물가에 빠진 상황으로 일본형 장기 불황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옐런 전 의장은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는 경제에 활력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게시했던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적은 만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통화정책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수단이 되긴 힘들 것이라며 미국은 불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같은 세션에 보낸 비디오 영상을 통해 유럽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1991년 거품이 붕괴한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주저했고 양적 완화도 2001년 뒤늦게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각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유럽에는 여전히 대응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당기 손익은 353억엔의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는 1,050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41억엔의 적자로 전년 동기 1,137억엔 흑자에서 크게 악화됐다. 휴대전화 사업을 위한 기지국 정비 등의 선행 투자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본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4월 전국의 기업 도산 건수는 74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1,000만엔 이상만 포함된다. 5개월 연속으로 이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해 리만 브라더스 쇼크 이후에 4개월 기록을 초과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연이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공장의 안적 대책이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원년은 재처리 공장을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997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각종 내부 문제,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기됐었다. 한편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내수 부진과 외출 자제에 따른 개인 소비 침체가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지난 4월 긴급사태 선포 이후 경제활동이 한층 정체되면서 4에서 6월기 성장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오는 18일 발표하는 1에서 3월기 실질 국내 총생산의 중앙값은 전기 대비 1.1% 감소, 연간 4.5% 감소로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 전원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악영향이 소비와 생산을 시작으로 표면화하는 가운데 예상을 하향 수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 컨설팅의 고바야시 신이치로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여파를 재차 확인하는 결과가 됐다고 이 매체에 지적했다. 1월과 2월에는 소비세 증세 영향에 의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3월 하락은 상당히 강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4월 이후 새로운 악화를 예상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4에서 6월기 실질 GDP 시장 예상 중앙값은 전분기 대비 8.3% 감소, 연간 21.5% 감소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2조 원 내라, IOC에 반발하는 일. 지난 15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 화상회의 후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우리 역할과 책임을 지기 위해 최대 8억 달러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OC가 부담할 8억 달러 중 6억 5천만 달러는 도쿄올림픽 대회 운영비로 할당하고 1억 5천만 달러는 올림픽 연기로 재정난을 겪는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바흐 위원장은 IOC가 일본 측에 지원할 6억 5천만 달러 이외에 일본 정부가 내야 할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서 경기장 유지비와 홍보비,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3천억에서 7천억엔 정도로 추정된다.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은 일본 중앙정부와 도쿄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가 분담한다. 다만
개최 계약서에 2020년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일본 측의 보상이나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 IOC는 추가 비용 보전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IOC는 공식 홈페이지에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공지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부인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결국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결국 IOC가 지갑을 열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다음날 JOC는 IOC가 제시한 8억 달러에 대한 견적서를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연기 비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무토 도시로 JOC 사무총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는 주장으로 부담 비율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면서 6억 5천만 달러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IOC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IOC가 사전 동의 없이 올림픽 연기 비용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큰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IOC가 일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금액의 선을 그으면서 나머지 연기 비용은 모두 일본이 내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도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 전에는 사실상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2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만 나 홀로 상승했다. 17일 OECD에 따르면 4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99.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경기 선행지수란 기업 경기 전망,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 순환, 장단기 금리 차, 교역 조건 등 6개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6에서 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서 전월 대비로 오르면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달 대비로 오르기 시작해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4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코스피가 오르고 제조업 재고가 줄어든 데다 육아 하락에 교역 조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한국의 선행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의 선행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이 0.4포인트씩 떨어졌고 독일은 3.1포인트 급락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이탈리아는 2.2포인트 내렸다. 중국은 0.2포인트 올랐다.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요 신흥국 그룹으로서 선행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한국 경제가 경기 선행지수 흐름대로 순항할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부호가 찍혀있다. 경기 선행지수는 국내 상황 위주로 산출되는 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실제 경기 흐름은 미국, 중국,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또 다른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도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13일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며 장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실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올랐다는 것만으로 향후 경기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며 해외 상황에 따라 성장세가 좌우될 것이며 올해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은 국내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출만이 아니라 고용 상황도 나빠져 내수도 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33개 회원국과 신흥 6개국 등 39개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산출한다. 다만 이번에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32개 회원국 및 6대 신흥국 가운데 남아공을 제외한 5개국의 지수만 발표했다.